자, 그러면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도 맞고 하니까 좀 올해가 대통령 선거, 뭐 탄핵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그런 어떤 시기입니다. 그래서 각 정당의 인천시당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노동당 인천시당 그리고 녹색당 인천시당 관계자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당 인천시당 장시정 사무처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시당 네, 장시정입니다. 네, 아주 인상이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게 인천 민간 팟캐스트 1위라고 어제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언제부터 들어보신 적이 좀 있는가요? 제가 듣는 거는 네.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는 들어봤는데 네. 듣지는 솔직히 못했고요. 네. 경제방송 팟캐스트나 이런 것들을 주로 들었었는데 네. 이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네. 최근에는 뭐 그것도 다 네. 못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시군요. 가능한 오늘 나오셨으니까 네. 다음에 이제 좀 돌아가시면 그 노동당 당원들한테 인천에 좋은 팟캐스트가 있더라. 네, 뭐 거기 출연했더라. 그래서 좀 홍보를 좀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애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노동당 인천시당 장시정 사무처장님 모시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본인 소개를 하기 좀 그런데 그래도 좀 간단하게 좀 뭐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어떻게? 예. 일단 지금 사무처장으로 있고요. 노동당에서 이번에 새롭게 당직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근선 전 위원장님이 노조 활동하고 개미뉴스 활동으로 잠깐 당일은 그만두시고요. 제가 시당 위원장 안 하시고요? 이제 출마를 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아직은 네. 단독 출마를 하셨어요. 그래요? 네. 다음 주부터 선거고 예. 네, 다음에 뭐 이렇게 또 출연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이제 위원장으로 벌써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된 걸로 그러니까 이제 단독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찬반 투표에서 거잖아요. 거의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기 노동당 인천시당 시당. 위원장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모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럼 참 이 높으신 분을 먼저 네. 사무처장 할 때 높다기보다는 이제 중요한 자리죠. 네. 머슴의 자리. 높고 낮은 건 없고. 네. 역시 그 정당 활동을 과거에 많이 하셔가지고 이 그 강병수 전 의원께서 요새 정당 활동 안 하시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해요. 아주 위원장 한 번도 편합니다. 못 해보셨어요? 위원장 한 번도 안 이거 시켜줘가지고. 시장위원장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해가지고. 왜 거기 또 막 혼자 왜 계속. 그렇게 그분이 장기로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이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러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노동당, 우리 인천시당을 이제 얘기를 하려면 또 기본적인 노동당에 대한 이해를 좀 먼저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알다시피 일반 이 청취자분들도 노동당에 대한 거는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이래저래 부침이 많지 않은가 예,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좀 그런 얘기를 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뭐 초반 2008년도에 진보신당으로 민주노동당 분당하면서 만들어졌고요. 네. 그리고 2012년에 사회당과 진보신당이 통합을 했고 음흠. 이제 그 뒤에 노동당으로 당명을 개정했습니다. 네. 근데 역사를 보면 2008년도에 촛불이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 광우병 촛불이. 그때죠. 그때 촛불을 통해서 많은 당원들이 입당하기도 했었는데 2011년부터 저희도 한 3차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정치적인 노선을 달리하는 분들이 3차례 이렇게 당을 떠나가게 됐고 네. 지금은 조금 더 3번씩이나요? 예. 2011년에 지금 뭐 의원으로 하고 계시는 예. 심상정 의원이랄지 노회찬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이 그때 1차로 원래 같이 하셨다가. 네, 진보신당으로 그렇죠. 계셨다가 탈당을 해서 그때 만들어진 게 통합진보당이죠. 그렇죠. 통합진보당으로 가셨습니다. 통합론자죠, 당시 일종의. 네네. 그게 당대회에서 네, 진보선 통합이라고 3분의 2 해서. 이상을 그렇죠. 못 얻어서 네. 심상정, 노회찬, 50%는 좀 조승수 넘었었는데 세 분이 아하. 탈당을 했죠. 당 헌상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데 결정을 할 수 있는 안 돼가지고 예, 그냥 그렇게 탈당을 해보신 됐습니다. 거구나. 네네. 네. 그리고 2013년에 또 한 차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는 그리고 뭐 어떤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또 있었나요? 알만한 분들이 그때 김종철 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예전부터 이게 그 김종철? 지금 더불어민주당 아니, 중앙당. 그쵸. 정의당 계셨던 분들 이제 그렇게 예전에 뭐 흔히 말하는 민주노동당에서 전진그룹 했던 주요 활동가들이 네. 그때 당시에 탈당을 2차로 또 이렇게 예, 된 거예요.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래도 저기죠 2012년에 그
이 정당 그렇죠. 득표를 1.1%밖에 못 얻어서 네네. 해산되고 아하. 다시 이제 재창당할 때 할 네. 때. 네, 그때 이제 또 그 분리- 내부 노선 네. 차이 이용길 그 대표 지금, 되신 네, 후에 그렇죠. 그런 후에, 일이 난 거죠. 예. 네. 그렇군요. 그렇게 있었고 네. 또 이제 2015년에 네. 또 다시 이게 아무튼 뭐 작은 정당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크게 뭐 진보 대연합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 네. 당의 부침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 2015년에도 저희 중구 의원으로 계신 김규찬 의원을 인천. 포함해서 예. 네. 이렇게 해서 또 인천시당에서 한 활동당원들의 반수 정도가 또 정치적 선택을 달리하게 그럼 됐죠. 그분들은 어디로 또 가셨죠? 정의당으로 이번에 정의당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통합론 이런 네. 걸 내세운 분들이 네. 당 대표에 대세요. 어허. 근데 이게 이 당규에 3분의 1을 얻어야지 이게 통과되는 거예요. 보니까. 네네. 근데 다들 과반수를 겨우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당대표가 되시고서는 당대회에서 그 통합론이 통과가 안 되니까 네.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겁니다. 네. 결과론적으로. 예, 이런 식으로 크게 세 번. 그러니까 과반수는 예. 넘지만 3분의 2는 못 넘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네. 있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의 다수 그룹이기는 하나 뭐 안 예. 됐기 때문에 또 탈당한. 그럼 결국은 쭉 얘기 들어보면 계속 현재가 노동당이 남은 노동당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계속 좀 남아있던 분들이 계속 이렇게 있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좀 아니고 이제 저희가 세대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노동당이라고 하면 네. 전통적으로 노동자들의 지지가 많을 것 그렇죠.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름도 네, 그러니까요. 조직된 노동자들인데 그런 분들 중에 뭐 울산과 경남을 제외하고는 많은 분들이 좀 탈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 새롭게 저희가 뭐 기본소득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알바노조 활동도 하고 그래서 좀 청년이나 여성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입당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 좀 당의 문화가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젊은 상황입니다. 층으로 좀 바뀐 건가요? 지금 대표가 알바노조 위원장님 계속 아, 하시나요? 그분도, 바뀌셨나요? 네. 국위원 네, 위원장님. 총선의 책임을 지고 아, 그러세요? 탈당하셨어요? 아니 탈당은 하진 않고 지금 대표가- 대표에서 물러나시고 네. 다시 이제 뭐 전국위원 이렇게 출마를 이번에 또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도 이게 그때는 한 50대 이상의 당원들이 좀 주축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40대에서 한 30대 중반 이런 분들이 또 주축이 되고 젊은 있습니다. 당이네요, 아주요. 젊은데 인천은 또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나이가 많으신 많아요. 네, 나이 많은 분들이 쉽게 좀 봐서 꼰대가 많습니다. 많은 거네. 예, 예. 평균 연령대를 높였어요. 근데 인천의 전체적인 운동을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게 저는 인천에 온 지 한 4년, 5년 됐는데 네. 조금은 이렇게 젊은 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거나 이런 것들은 좀 서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꼰대가 많아서 그런가요, 인천에? 아, 그건 잘. 박명수 전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에 이제 오래된 노동운동의 그 흔적과 그 연륜이 있어서 사실 좀 개파도 복잡하고 고집이 세죠. 고집이 세서 각자 주장하는 바의 정치적 실현을 위한 다양한 그룹이 존재한다고 긍정적으로 봐주시죠. 그러니까 연령이 좀 높아지면 네. 이렇게 일종의 뭐 저는 뭐 이런 표현 써서 어떨지 모르지만 기득권화되는 거죠. 이 기득권이라는 게 꼭 이 정치 권력의 그 여권의 이런 기득권만이 아니라 우리 네. 사회 여러 그 네. 시민사회든 이런 전 분야에 그러니까 운동 방식도 기득권들은 안정적이고 기존의 세력이 큰데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동당의 쭉 변화 과정을 보면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이 노동자 중에서도 비정규직,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도 관심을 덜 가졌던 소수자나 소외적인 또 핵 문제라든가 또 장애인 문제나 사실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진보 운동에서도 권력에 가까이 가기보단 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는 뭐 아무튼 그런 흐름들 조만간 이양구 의원이 노동당으로 가입할지 모르겠네요. 이제 무소속입니다. 노동당 대변인 같은 말씀. 아니 제가 이 역사를 전사부터 네. 쭉 보다 이거 보니까 보세요. 옛날에 직접 겪었던 그 사람연대라든가 이 장애인 비장애인 네네. 통합운동이라든가 우리 인천에서도 아주 이 제도화를 가장 먼저 시켰잖아요. 전국에 모범적으로 그렇죠. 이게 다 벌써 이 노동당이 추구한 그 여러 활동부도 인정. 이 기득권 정치가 아니라 정규직 노동조합 이런 위주가 아니라 더 낮은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 속에서 이어져 왔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시민팟에서도 이 정당 중에 가장 먼저 부른 데가 노동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가장 소외된 목소리를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고. 가장 소외되기도 하지만 또 가장 고집도 세요. 원칙주의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게 현실 정치에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했던 진보 진영과 달리 우리 노동당 그룹들은 항상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렇게 좀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면에서 아주 좀 이렇게 잘 보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근데 뭐 한편으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네. 대중 정당이다 보니까 이게 선거 때 잘못하면 맨날 또 해체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좀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없어졌죠. 지금 헌법소원 해가지고 미만 받아도 그거는 이제 국고보조금 있는데 지급 대상 국고보조금, 기준이 2%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만 안 받을 뿐이지. 그렇죠. 정당을 유지하는 것을 해체는 인정하는 안 거죠. 된다. 네. 그러니까 1%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지난 총선에 0.38%를 받았어요. 전체 득표가요. 그래서 이게 참 좀 참담한 결과긴 한데 뭐 첫 번째로 보면 이게 당의 그동안에 분란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당원 수가 줄어들고 어려움이 있었던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기본소득을 총선 제일 공약으로 세웠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이야 논쟁이 좀 많이 되고 있지만 당시 지금은 뭐 다 기본소득 얘기하는데. 그때 2009년에 그쵸, 제일 먼저 하기도 구속강령으로 했습니다. 했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찾아보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는 지금도 있나요? 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작년에는 그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랑 당이 중심이 돼서 기본소득 세계 네트워크 대회도 서울에서 열었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당에서도 보면 이제 기본소득 이게 전통적인 사회복지론자의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을 좀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래서 총선에서 이게 제일 공약이 됐는데 그런 문제로 좀 이게 당원들이 하나로 모인다 뭐 이런 느낌은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힘을 받고 출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제 노동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에 대한 그 이전에요. 예. 제가 지금 네이버 인물 검색에 우리 장시정 사무처장님을 쳐봤더니 나와요? 인물 검색에 나와. 역시 당원이시잖아. 뭐 정당 간부시니까. 간부시니까 잘 안 나와요. 강병수 전 의원은 안 나오시나요? 전 나오죠. 근데 이제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본인 소개가 조금 모자라서 우리 전주고등학교 출신이시고 전주분이신가 봐요. 고향은 전라북도 진안이고요. 고등학교는 전주에서. 진안이면 뭐 전주로 많이 가시고 그렇죠. 우리 성균관대 무역학과를 졸업을 못 하시고 중퇴하셨네요. 아니 뭐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었고요. 뭐 학교 공부가 재미없었고 학교 선배들하고 그때 막 정당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가다가 다시 가려고 하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언젠가는 가셔야죠. 네. 그럼 이 노동당 전사에 몇 년 멤버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2007년도에 장애인 야학 너른 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사람연대. 너른 마당. 거기는 제가 2010년 그때는 서울에 있었고요. 지금은 여기 주안역 북부역 쪽에 장애인 야학 바램이라고 장애인 야학이 있는데 소금꽃 앞에 바램. 여기서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야학.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사회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당을 그 전부터 하고 계셨으니까 2008년도에 서울시당 위원장님이 큰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전부터 하셨겠지만 이 정치적 입문을 하신 걸로 봐도 되죠. 예. 조사하면 다 나와.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사회당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 본부장을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그 서울시장님의 누구지? 오세훈 시장님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그 시민 투표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감사할 일이죠. 분들이 떨어지고 박원순 시장이 되는 그 중추적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뿐만 아니라 그때 모든 뭐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좀 띄워주려고 그랬더니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큰 일을 이루시고 인천에는 언제 오신 겁니까? 큰 일을 못 이루고요. 이게 서울이 집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천으로 오니까 집값에 비해서 집이 한 2배로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 뭐 예전부터 이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천 사람인데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그 활동도 같이 할 겸 인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사회당하고 노동당하고 합쳐질 2012년 즈음이어서 내려와서 뭐 인천 사람인데 활동하고 장애인 야학 만들고 그렇게 활동을 해왔고요. 또 과거 경험상 이게
이게 민주노총에서 항상 그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에 있을 때 비판적 지지해서 네. 민주노동당을 이렇게 지지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래서 사회당 때부터 보면 이게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수자 운동에 집중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 운동이랄지 아니면 평화 운동, 생태 운동 그리고 아마도 뭐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아마 저희 당적인 가진 사람들이 꽤 있군요. 예,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에 조금 더 할애를 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는 참 이 이제 장애인 약 뭐 이 비장애인과 통합운동 이런 거 말고도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인천공항 네. 예 네. 거기에 그 비정규직 사실은 이 투쟁들을 거의 좀 주도해 오신 거죠. 예, 예. 그 그렇게 부분에서 했습니다. 잘 안 알려졌지만 그랬군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귀한 인재가 우리 인천에 오셔서 큰 일을 하고 계시고 인터넷에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던 분하고 리턴 매치 하신 거예요. 누가 가셨죠? 전에 그 이혜림 우리 인천 예. 우리 개항에서 활동하시고 예, 그 부근은 그 비정규직 공항 공항 그 그쵸, 노동 예. 그 투쟁들의 그 중심적으로 활동하신 이분이 서울로 가셨죠 주 활동을 가셨다가 이제 그때 급유 대표 할 때 부대표를 하셨다가 네. 사임하면서 같이 아, 사임해서 내려오셨나요, 지금은 이제? 낙향에서 청소년인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충 이제 뭐 개인적인 것부터 우리 뭐 강배도 전 의원님 뭐 뒷조사는 또 확실히 또 하시니까 또 이렇게 인맥관계 결혼도 하셨죠? 네, 결혼. 애가 몇이십니까? 그럼 그런 걸 이렇게 왜? 제 아이는 없어가지고요. 네, 결혼한 네. 지는 한 12년 네. 꽤 됐습니다. 예, 인천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나는 좀 그런 게 일반 시민들이 궁금한 게 그럴 것 네. 같아요. 노동당 하면은 딱 떠오르는 예. 뭐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기본소득도 말씀해 네. 주셨지만 뭘까요? 난 좀 그런 노동당 하면 아까 뭐 노동자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네네. 한다 이런 어떤 일반적인 인식 말고 우리가 노동당 하면 뭘 중심으로 뭐 이런 걸 한다고 말씀 주신다면. 근데 이게 초반에는 이제 의제화 되기 전에 먼저 얘기했던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의제화가 되면 뭐 다른 정당이든지 시민단체에서 네. 가져가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네.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4년 전에 먼저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했었는데 그때는 다들 이게 되겠냐 어허.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몇 년 전부터 민주노총 포함해서 다 모든 이거 사람들의 그렇죠. 주된 의제가 됐죠. 근데 네. 그래서 그걸 그 다음에 또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 작년에 작년에 했던 거는 저희가 4년 동안 그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목이 뜯기면서 해도 이게 한 2,300원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올해는 6,470원인가요? 네. 그래서 작년에 했을 때는 이걸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 공익위원 9명, 경영계 9명, 노동계 9명이어서 맞습니다. 도저히 올릴 수 없는 구조여서 음. 그때 총선에 모든 정당에서 10,000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단계까지 올리자고 해서 저희가 한 거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권한을 두지 말고 음흠.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 이 얘기를 작년에 하고 예, 대표가 단식 농성도 하고 네. 그랬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올해 그 시점이 지나 보니까 다른 뭐 민주노총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또 옮기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말씀을 네. 하고 계세요. 뭐 그런 게 있고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이양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되긴 했는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있고요. 근데 작년 6월에 스위스에서 네. 기본소득 국민투표하면서 이게 투표했죠. 바람이 푹 일어났잖아요. 네. 당시에도 이게 되게 미친 소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음. 일도 안 하는데 돈을 주냐. 음. 근데 지금은 뭐 김종인부터 문재인 여러 대권 주자들이 네. 기본소득에 대해서 음. 흔쾌히들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모든 네네. 분에게 월 30만 원 기본소득. 월 30은 좀 약하다. 근데 이게 저희가 따져봤는데 저희 조세 부담률이 지금 한 24.5%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OECD 평균이 34%인데 10% 올리는 조건이 모든 국민에게 네. 3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더라도 한 180조가 들어가는 되더라고요. 그 모든 사람 170만 원일 때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 이게 857조? 네. 그래서 음. 이렇게 그러면 뭐 그렇게 줄 수 있는데 만약에 뭐 핀란드랄지 이런 데의 조세 부담률에 맞춘다라고 하면 한 8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세금이라는 게 그렇죠. 자영업하거나 노동자들에게는 너무 뜯기 있는 게 많으니까 이게 먼저 안 내려고 하는 게 크잖아. 그래서
조세 부담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네. 좀 확산되지 못한 측면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신 대로 기본소득 문제 같은 거를 가장 먼저 또 언급을 했고 노동당에서 그리고 좀 최저임금 문제 같은 경우도 초기했는데 어느 정도 이게 좀 열매가 딱 맺으려고 하면 이제 다른 데 관심 있는 데가 네. 다 이제 관심을 했다 보니까 무상의료 하나로 거는 안 했었나요? 아, 그것도 그렇죠. 했었습니다. 네네. 하여튼 뭐 굉장히 주요 의제를 많이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근데 뭐 출발시켰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인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음. 필요한 방향들을 좀 대안이나 이런 것들 만들면 그게 정책화되고 의제화되고 이게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면 그것 네. 또한 뭐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성과기도 하고 물론 그게 뭐 정치적인 표와 연결되는 것과는 다르게 네. 연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게 사회가 좀 더 뭐 소외받거나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아니, 거에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네. 긍정 이렇게 해서 의제를 제안하고 해서 확산돼서 다른 정당이 받는 건 좋지만 또 지적 재산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책도 예, 노동당에서 정말 최저임금 1만 원을 내놓으려면 얼마나 고민하고 연구해서 내놨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소득 저도 뭐 3, 4년 전부터 공부했지만 네. 이거를 용기 있게 어느 정도 정책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준비해서 내놨다면 적어도 다른 당에서 이걸 가져갔을 때 원래 노동당이 제안했던 거지만 저희도 찬성합니다. 라고 하는 도의적 지켜야죠. 그런데 마치 자기네가 인터셉트 딱 해갖고 마치 처음부터 노동당과 상관없이 해외 사례를 갖고 와서 자기가 연구한 것처럼 이게 뭐냐면 문학에 있어서나 논문에 있어서 이걸 뭐라고 하죠? 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 표절 이거 심각하게 문제 삼아야 합니다. 정책적 표절인가요? 정치적 표절, 정책적 표절이죠. 저희는 이게 좌파기 때문에 카피레프트. 네, 정신을 누구라도 쓸 수 존중하고 있다. 있습니다. 써라. 아니 뭐 표절을 인정하고 갖다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 표방하셨으니까 그렇겠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도의상 우리 작은 당에서 주장하셨던 건데 우리도 공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주는 정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쉬운 건 솔직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방송을 많이 좀 듣게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진실을 알려드리면 문재인 후보 좀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또 웬 오랫동안 문제이냐? 아니 지금 아까 저 김종인 문재인 후보 얘기했는데 김종인은 될 리가 없고 문재인 후보는 유력 주자니까 앞으로도 되면 그럼 처음 발의했던 사람이 누구냐 만약에 당선된다면 노동당 누군데 그 그룹들 한번 불러서 대화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노동당에 대한 그런 어떤 정책과 이런 얘기 주요한 것만 좀 봤는데 또 한편으로 궁금한 건 우리가 또 여기 이제 뭐 인천시당이니까 네네. 노동당 인천시당이 어떻습니까? 지금 당원들이 어제도 좀 많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당원들은 뭐 전체적으로 1,100명 정도 되고요. 그럼 뭐. 근데 이게 또 당비를 내는 당원들은 또 좀 적습니다. 적고 왔다 갔다 하시겠네, 예, 그렇게 그것도. 하고 또 네. 당이 좀 성장했을 때 네. 좀 확산력이 있을 때 네. 당비도 많이 내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은 한 350여 분 정도의 당원이 있고요. 또 활동했던 분들은 그 2015년에 이렇게 주로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많이들 활동하셨는데 활동 당원들 중에 한 반 정도는 좀 또 탈당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뭐 한 1년 반 정도는 좀 당의 어려움을 추스리고 네. 내부를 좀 추스리는 작업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총선 때도 인천에서 출마를 따로 안 따로 못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이게 뭐 출마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아니면 아니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여건상 좀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좀 들어서 아쉽게도 그러니까 출마를 선거에 하지 안 나오니까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그렇죠. 좀 어려운 네. 부분도 그 이전에는 그때 또 당이 또 합쳐해가지고 또 이런 게 또 복잡하구나. 예, 노동당과 사회당이 그게 분리되어 같으니까. 있었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시당 사무실도 인천에 예, 인천에 있습니다. 주한역 예, 바람이 야하고 옆에 그렇군요. 이거 야학과 같이 하시는 겁니까? 제 대표다 보니까 일단 그렇죠. 같이 쓰고 있고 이게 아이고. 또 저희가 장애인 접근성이나 이런 거 고려하다 보니까 살림살이도 그렇죠. 만만치 않은데 네, 네. 엘리베이터 달거나 1층 되는 데는 좀 인천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맞습니다. 일단 같이 쓰고 인디류도 있습니다. 전력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당원들이 모이기에는 야학이니까 저녁에 수업을 하고 하니까 낮 시간에 교육장도 되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걸 물어봤던 건 이제 올해가 이제 2017년 새해가 됐으니까 2016년 때 이제 어떤 노동당이 어떤 인천시당이 어떤 네. 역할을 했는가 해서 이제 물어본 것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선거 관련인데 네. 선거를 출마하셨으니까 그럼 그거 말고 또 활동을 있다고 한번 저희가 소개해 주신다면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뭐 알바 노조 인천 지부가 작년 9월 30일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네. 뭐 모든 사람들이 뭐 당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
인천 뭐 주안역, 부평 문화의 거리랄지 구월동이랄지 편의점을 다 다니면서 알바 노동자들 실태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서 체불임금이나 이런 것들 받아주는 떼인 돈 받아줍니다. 뭐 이런 그렇죠, 사업들도 그렇죠. 하고 그렇게 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떼인 돈 받아줍니다. 그 프랭카드는 조폭 프랭카드 아니었나요? 해결사. 그걸 패러디해서 검정 양복에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알바노조 명함을 아, 그래요? 나눠주면서 그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작년 9월 30일 알바노조가 출범을 했고요. 아, 이게 뭐 우리 사회에 봤을 때 이게 되게 청년들의 직업이랄지 아니 뭐 학비랄지 아니면 등록금 생활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한데 이 청년들과 표준규직 이걸 조합해 보면 알바 노동자가 그렇죠. 또 다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뭐 기본소득이랄지 최저임금 1만 원이랄지 이런 것들 전체적인 거에서는 노동당과 같은 정치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올해는 뭐 알바개론이랄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학교마다 좀 열려고 하고 있어서 그 청년들이 좀 성장을 해 나가는데 당원이 되면 좋겠지만 당원이 되지 않더라도 알바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자신들의 좀 삶을 더 찾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들을 인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어떤 무슨 대중 교육이라고 그럴까? 대중 알바 뭐 학개론. 일단은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 어. 작년 상반기 하반기에 진행을 했고요. 인천 지역에. 네네. 인하대하고 뭐 인천대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했고 네. 올해도 이제 대학교에 그렇게 할 건데 그거를 좀 넘어서 청소년들 대상으로도 한 차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설문조사 이게 받고 다니다 보니까 한 5, 60대 되시는 알바 노동자분들도 가입하고 그러세요? 네. 청년 알바 말고. 예, 청년 알바 말고 이제 뭐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하시거나 아니면 재취업이나 이런 게 어려우시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밤새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했고 그다음에는 저희 장애인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네. 인천 지하철 2호선 개통 할 쯤에 이렇게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예, 제기됐었잖아요. 우리도 많이 다뤘었죠. 안전 네. 모니터링 하시고 예, 현장 그래서 저희도 직접, 예.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장애인분들하고 이게 뭐 안전바랄지 이런데 실태 점검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몇 가지 또 바꿔나간 게 있고 최근에 몇 군데 이렇게 뭐 라디오 방송도 출연하고 한 거는 예. 박정희 기념사업회 부위원장직에 저 유정 유정 시장이 네. 했던 거를 논평 내고 1인 시위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다뤄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백남기 농민 뭐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뭐 강신명 청장 뭐 관련된 네, 것과 네, 그다음에 네, 뭐 박근혜 퇴진 투쟁 뭐 이런 것들은 한 10월부터는 또 이제 계속 주말마다 바쁘게 서울 블랙홀이었죠. 올라가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노동당 인천 시당이 좀 더 이제 많은 인천 시민들한테 활동의 내용이 좀 홍보가 되고 알려지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 질문을 물었던 거는 네.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민들이나 이 지역의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좀 노출되는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네. 같아가지고 그런 게 저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제 언론에 어떻게 노출되는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많이 아셨던 분들이 계시지 않고 또 활동가들이 보면 한 30대 중반에서 40대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이게 뭐 부문운동이랄지 단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뭐 정치인으로 드러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선거 내년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좀 네. 뭐 노동당의 정치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조금 드러날 기회가 제가 볼 될 것 땐 같습니다. 뭐 강병수 전 의원이나 네. 이한구 의원을 입당을 시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서는 알바 노조 이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부평에서 촛불 집회 우리 크게 한번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보니까 알바 노조 예, 활동가들이 많이 맞습니다. 나와서 네. 그때 들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언론에서 잘 안 다뤄주는데 우리 인천 팍 같은 데서라도 열심히 다뤄주고 오늘 또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세력이 지금은 작지만 네. 또 커질 수도 있고 사회 중요한 의제를 다루는 거를 사실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 사람들은 너무 중앙에 뭐 반기문이 어쩌고 뭐 이게 뭐 대통령 후보하고 거기만 관심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 관심을 갖는 것도 우리가 지역 발전 및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역에서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노동당 홈페이지를 이제 한번 꼼꼼히 이제 또 살펴봤어요. 네. 봤는데 이게 홈페이지에 많이 올리지 않은 건지
그 이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도 사실은 이 노동당으로서 좀 차별화하는 그런 그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횟수도 많지 우리만의. 않고 12월에 2번인가 3번이고 뭐 1월에 또 한두 번 그리고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박근혜 그 측근 그 일당들을 뭐 구속하라거나 뭐 이런 일반적 그런 네. 보도자료지 실제 이런 많은 광장에 그런 비정규직 또는 그런 그 이 장애인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 또 새로운 어떤 탈핵이나 평화에 대한 이런 거를 의제화하는 그동안의 이런 노력들이 이번에 새로운 그 대선 국면이든 이 탄핵 이후에 이걸 제시하거나 기본소득 같은 이런 2009년에 벌써 했는데 이런 걸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이건 그래서 예 2017년 활동 계획을 좀 이따가 해야 아니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런 뭐 촛불 집회랄지 뭐 민중 총궐기 세월호 투쟁 이런 걸 보면 항상 맨 앞에 서 있는데 네. 이게 큰 울림이 되거나 이러진 못했던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노동당만의 문제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차피 노동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맞습니다. 사회에서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들 좀 네. 세력이 약해졌고 그만큼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몇 가지 건 했는데 이게 뭐 저희가 그 미르재단 이렇게 압수영장도 가서 붙이고 그다음에 최순실이 뭐 차은택 부정 축제 네. 이렇게 그 재산을 압수하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의원이 있어야 또 되는 문제들이 네, 그렇죠. 상당하더라고요. 네. 한국 사회에서 네. 이제 네. 그렇다 보니까 의원이 없는 정당으로서의 또 한계도 있고 뭐 그런 게 조금 작용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이한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탄핵 정국, 박근혜 퇴진 어떤 이런 큰 목소리를 네. 여러 다양한 그룹과 정당들이 모여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만 그와 더불어서 또 그런 각각의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야만 이것이 진짜 궁극적으로 누가 얘기한 대로 뭐 대통령 하나 바꾸려고 촛불 들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무슨 이제 지금 뭐 적폐 청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당이나 이런 다양한 어떤 소수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가 좀 더 많이 좀 부각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노동당이 좀 더 이렇게 좀 힘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어서 네. 2017년 올해 이제 네. 왔으니까 네. 하여튼 아까 언급드린 대로 2017년 뭐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후보 한번 내셔야 될까요? 후보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당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었어요. 근데 의견들은 좀 다양한데 일단은 후보를 내서 대선에 출마하자 이런 의견인데 이게 노동당의 입장에서는 좀 무시 못할 만한 곳이 민주노총과 또 보면 이게 노동당보다 왼쪽에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민주노총에서 좀 대선 공동 대응하는 네. 이 단위를 꾸렸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뭐 오늘 또 아마 그 회의가 하고 있는데 선출 과정이며 이게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될지 이런 논의들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제대로 될지 하는 그러니까 공동의 네, 후보를 낸다는 건가요? 그 각각 뭐 거기에 정책 참여하는 문제라든지. 단위들이나 이런 데가 와서 네. 자기들 아까 말씀하신 뭐 시민들이 뽑는 후보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선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뽑힌 사람이 대선에 출마하는 이런 공동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게 뭐 잘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이런 시도들은 있었는데 항상 실패해 왔던 거여서 그래서 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당의 후보가 있어야 있어야 된다. 되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아마 3월 5일 정도 당원들이 직접 투표로 해서 3월 5일까지 네. 선출을 하려고 자체 노동당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 좌파 대선 후보를 내자. 일단 좌파 평등파. 우리는. 라기보다는 민주노총 중심에 아니, 저기 잠깐만요. 하고 있어요. 노동당보다 더 좌파가 있어요? 있죠. 있죠, 예. 어디입니까? 예를 들자면. 변혁적 노동당이라든지. 변혁당도 있고 변혁당이라고 있어요. 당으로 변혁적 노동당. 있진 않고 아. 예전에 보면 뭐 김소연 후보를 냈던 분들이 좀 더 당의 그 틀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그룹이 있고요. 네. 그보다 더 좌파는 또 어디입니까? 거기보다 더 좌파는 변혁적 뭐 노동자당. 정신정칭이? 그 2011년에 홍세화 그 대표 체제에서 진보정당 좌파 이런 정당으로 이제 보니까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또 실패했는데 그때 그 제안 상대가 사회당, 녹색당, 사회진보연대, 진보기원,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추진이 노동전선, 현장 노동자회, 공공현장 등
통합진보당 그 당시에 여기에 좌측에 있는 이런 이 진보운동 세력들을 진보운동의 진보정당 좌파 부분으로 이제 새로운 정당 운동을 하자라고 그때 홍세아 대표 체제에서 제안했다가 그게 이제 수용이 안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사회당만 의견이 있어서. 합류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렇죠. 결국은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남아 있는 거네요. 노동당은 이게 같이 하지 네. 않고. 항상 좌파의 꿈은 통합 좌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통합하면 또 좌파가 네, 생겨. 그렇죠. 문제야. 그러니까 말로 자꾸만 이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니까. 좌파가 계속 있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뭐 망하진 않고 다들 존재하고 있어서. 그럼 하여간 이제 노동당에서는 이제 이번에 네네. 올해 대선 후보로 이제 내부 후보는 이제 3월쯤에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가병 지금 당 대표 그분이 체제예요. 당대표군요. 네네. 네네네. 이가병 그래서 체제로 되셨 대표체 일단 이가병 대표님이 나올 생각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뭐 작년 9월 정도에 대표 선출을 되셨으니까 아무래도 대선을 생각하셨죠. 그리고 뭐 또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 울산에서 또 나가실 텐데 네.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대선 후보로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한면에서는 노동당이 기존의 노동자 운동을 대신할 새로운 뭐 청년 알바 그리고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조금 더 젊은 후보가 필요하지 않냐. 40대 초반에 이런 청년이든 뭐 비정규직이든 알바든 이런 후보가 있으면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네. 국의원 전 대표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조기 대선 때문에 그렇죠. 딱 그 생년월일이 7월에 헌재가 좀 재판을 5월까지 끌면 뭐 국의원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뭐 5월 누구를 아까 말씀 아까 전 알바노조 전 알바노조. 위원장이어서 예,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제 당을 대변하기에는 그런 인물이 더 적합하다 이런 의견도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가병 대표가 이끌어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도 좀 이가병 있고요. 대표님이 그 예전에 현대중공업 예, 조합위원장도 하고 하셨고, 민주노총 위원장도 위원도 하셨고, 네네. 옛날 구청장도 하셨고 예, 울산 그렇죠. 동구청장에서 근데 네. 그 이후 계속 선거에 떨어지고 계신 거죠. 계속 떨어지고 계셨고 저번에도 이렇게 거기 울산 동구에서 후보 단일화해서 김종훈 의원이 그때 당선이 됐고, 그렇죠. 네, 그때 단일화만 됐다면은 그렇죠, 예, 단일화만 아쉬움이 있네요, 됐다면, 아주. 네. 또 그분이 뭐 국회에서 이렇게 한 10명 목숨 하실 거니까 좀 달라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대선과 관련해서는 그렇고 대선 근데 우리가 올해 활동을 얘기하면 뭐 대선을 빼놓고는 거의 네네. 얘기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됐다니까. 그래도 이제 대선하면서 이제 정책적 내용은 또 네. 아까 언급했던 그런 내용이 중심으로 또 이번에 부각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기본소득이나 저희가 또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일 큰 게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뭐 신자유주의 시대고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계속 뭐 저임금 불안정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2015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연평균 노동시간 2100시간이 넘어가는데 그렇죠. 2011년에는 2100시간이 안 됐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오히려 노동시간이 더 증가하고 있는 아 그래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자리가 계속 불안정하니까 음. 이게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겠다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고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도 주요하게 다뤘던 것들이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대신 최저임금도 올리자. 거기에 노동시간을 단축하자. 줄이자. 그래서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거기에 보완책으로 기본소득과 최저임금을 하자. 그리고 대신 늘어나는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정규직을 늘리자. 늘리는 거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제일 중요한 정책으로 갈 것 같고 딱 기본소득만 주장해서는 이게 재원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거에 비해서 대비 효과가 없으니 일단은 고용시장의 안정화 그래서 기본소득과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이게 제일 큰 정책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체적인 노동당의 이제 전체적인 건데 네. 이제 또 우리 인천이니까 인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좀 유종복 시장 이제 인천 시장 아니겠습니까? 예. 인천시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책은 어떻게 좀 평가가 될까요? 이게 저희가 약한 부분 그런 겁니다. 이제 큰 틀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지역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구 단위로 내려가거나 해서 뭐 세분화할 수 있는 정책들은 좀 많이 없어요. 또 활동들이 큰 중앙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은 약한데 저는 인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올해 할 거는
이렇게 성남의 청년배당에 이런 것들을 좀 받아 안아서 인천에서 청년 기본소득 조례 제정 운동을 네. 좀 펼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에서 주요 당협들이 남구, 연수, 부평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하. 아마도 남구하고 연수에서 지방선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2018년에. 그래서 거기에 또 인접하게 인하대와 인천대 학교가 있어서 네. 대학생들과 이런 대상으로 청년 기본소득 조례 제정 운동을 하나를 펼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계속 뭐라 해서 50만 원 성남에서 네.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 상품권으로 그렇죠. 지급이 네. 되니까 인천에서도 그런 방식이 유효하겠다. 지역 상권도 살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뭐 그게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런 돈이 풀린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일단 뭐 그렇게 하고 알바 노조와 이런 활동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청년 기본소득 조례 제정 운동을 하나로 펼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남구잖아요. 저도 남구 살고 있는데 네. 미세먼지가 남구가 85위로 우리나라 제일 높더라고 미세먼지 발생 맞아요. 수가. 작년도에 나왔었어요. 네, 중구도 그렇고 딱 보니까 이게 그 연안부두로 들어가는 네. 화물차가 하루 16시간에 5만 대가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 기산물질. 배기가스나 이런 것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다라고 하는데 음. 이거 관련해서 좀 지역 운동으로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작년에 그거 검단 장수간 고속화도로 그렇죠. 반대 네. 해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인천의 정책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런 방면으로 녹지 공간을 좀 늘리는 그리고 실제로 뭐 지역에 있는 주부 뭐 주민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해서 지역 사업으로 좀 잡고 네.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지역 뭐 연대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계셨던 그 청년수당 조례. 네네. 그건 뭐 당장 여기 이한구 의원이 있으니까 이한구 빨리 좀 만들려고 좀 하시죠. 아니 올해 우리 의회 네네. 2017년에 연구단체가 이제 3개가 지금 출발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청년정책연구에 음. 우리 의회 의원 중에서 가장 최연소인 홍정화 의원하고 네, 네. 그다음에 김종인 의원 음. 서구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박영애 의원 그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이렇게 해서 4명이 청년정책연구에 올해 이제 아, 그래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청년 기본조례, 청년 일자리 창출, 뭐 예. 청년 기본소득, 청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이러한 그 인천시 청년이 떠나는 인천이 아니라 청년이 인천으로 오게 하는 이제 이런 목표로 지금 연구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잘 됐네요. 아무튼 많은 그렇죠. 그 저희는 조언도 좀 주시고 주민들을 만나서 예, 예. 직접 이렇게 물결을 만들고 예, 의원님은 예, 예. 또 시의회에서 저희가 2010년도인가 한번 그 남구에서 장애인 기본 소득 조례를 제정하자고 아, 해서 예. 네. 시에 건의했었는데 시에서 인발현까지는 갔어요. 근데 그 뒤에는 이게 또 제대로 되진 않았던 한번 아픈 경험이 있어서 근데 이번에는 좀 이게 잘 돼서 네.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인천이 되었으면 그러니까 그런 조례가 좋습니다. 만들어지기 예. 위해서는 그런 어떤 청년들의 어떤 그런 목소리가 예, 예. 다수의 목소리가 드러나야 돼요. 네. 그게 그래야 예, 예. 의원들이 예. 하죠. 그거 네. 잘 없으면 의원들이 괜히 네. 할래 했다가 또 욕만 얻어먹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노동당에서 이번에 네. 그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이제 예, 올해 예. 주요 사업 네. 계획으로 잡으셨으니까 저도 뭐 이한구 의원님 여기서 뵈있으니까 앞으로 도움을 많이 오늘 뭐 요청하고 얘기한 게 있기 네. 때문에요. 무조건 이제 뭐래 와도 해야 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을 떠나서 성남에서 1년 전에 시행을 했고 예, 예. 청년 수당을 우리가 적극 검토할 때가 이미 됐고 그걸 노동당에서 좀 특히 알바 노조 네네. 젊은 친구들하고 함께 해보면 좋은 결과를 그렇죠.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그다음에 그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네네. 워낙 인천의 미세먼지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 예. 그 문제 같은 경우도 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 단체도 많고 네네.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협의하셔서 네네. 이렇게 자주 이렇게 좀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이 정당이라는 곳이 좀 약간 그렇다 보니까 시민 단체가 정당을 먼저 찾아간다는 게 좀 네. 익숙하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먼저 편하게 오픈돼서 네. 이렇게 시민단체나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식이 좀 더 인천에 이제 우리 우리 사무처장님이 인천에 그래도 오신 지 4, 5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연구가 좀 적어서 네네. 아시는 분들이 없을지 모르는데 오늘 잘 나오셨으니까 예, 예. 좀 만나서 좀 얘기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근데 내년 제가 저기 아까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이게 이제 아마 이번 노동당에서
대선 후보 출마하면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시는 주요 네네. 의제가 되실 것 같은데, 근데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 3일 전에 스웨덴에서 그 임금 삭감 없이 일일 6시간으로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하는 걸 2년 동안 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뭐 일하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지만 비용이 그걸 실시하는 기관의 비용이 그 하기 전보다 22%가 더 늘어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다. 그래서 당분간 실험을 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노동 시간을 단축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물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예산으로 충분히 받침을 해준다면 가능하겠지만 네. 사실은 일반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임금을 똑같이 주고 그러면 노동자를 더 고용해야 되면 결국 원가 비중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적어도 당에서 주장을 할 때는 그런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되는 문제까지도 조금 더 연구해서 제안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스웨덴처럼 우리도 그냥 실험부터 하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 스웨덴도 사회복지기관에서 실험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회복지기관은 거의 공적인 국가의 역할을 우리 복지기관에서 하니까 그런 제안을 좀 하시든지 좀 더 정밀한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봤는데 이게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이제 인천에도 보면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단위에서는 좀 힘든 조건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소득 대체 효과라는 거를 아무튼 대폭적인 최저임금과 뭐 기본소득으로 어느 정도 이게 그 기업의 부담만을 줄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좀 연계하는 모델을 뭐 일단은 만들었는지 거기에 세부적으로 계속해서 박명수 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은 보충해 나가고 이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삶에 가장 필요한 그 안정적 일자리를 가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안정적 일자리를 통해서 그 생활 뭐 개인이든 또는 가정이든 이런 또 자녀에 대한 교육 또 노후 이런 그 보장 이런 게 그 소득으로 가능하냐 이런 문제인데 이거를 소득만 놓고 볼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복지정책 전반적인 것과 연계해서 각자가 자기의 삶의 수준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뭐 주거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본인 부담들을 국가들이 좀 총괄적으로 책임진다면 훨씬 소득에 대한 최소 얼마 이상 돼야 된다는 거는 이건 옛날 방식인 거죠. 이런 그 복지국가에서 그런 부분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그런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을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 주면 그걸 받고 또 일을 해서 더 벌라 이런 게 아니고요. 기본소득만 받고 일을 안 할 자유도 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데 그렇죠. 국가가 그래도 내 삶을 내가 일을 안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준다면 내가 이걸 사회 봉사하는 데 쓰거나 내가 자기가 문화활동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뺑뺑이 놀거나 이렇게 해도 다 존중하겠다 이렇게 기본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100만 원 받으면 추가적으로 200을 받아서 난 무조건 300을 채울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기본소득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체계를 변경시키지 않으면 기본소득도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사실은 이 우리가 바라보는 산업화 시대의 어떤 가치체계에서는 자꾸 하려고 그래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 방법이 되는 거겠죠. 다양한 직업이 필요하고 그 다양한 업종에 따른 당연히 생산성이 다르고 그러한 그 어떤 그 총 생산에 따른 이익 창출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느 이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처럼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농촌의 농민들의 소득이 다들 높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안 높잖아요. 뭐 보통 연간 생산이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촌이 지켜지는 거는 그 농촌의 가치, 어메니티 이런 것들이 미래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기본소득으로 농민들이 그걸 지키는 기본소득으로 그걸 보장을 해주는 이런 정책이죠. 하여튼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본소득이나 어떤 이런 최저임금 이런 부분이 단순히 어떤 수치에 대한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가치의 문제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맞습니다. 같이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이 거의 비슷한 내용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일자리에서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2000 몇 년도에 그
유한 캠벌리의 문국현 예. 대표 창조한국당으로 그 대선 출마했을 당시에 그때 아마 이 진보정당 쪽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좀 타격을 또 좀 받긴 했는데 유한 캠벌리가 사실은 그 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정규직 고용을 확장하고 뭐 이러면서 또 새로운 그 다른 업종으로의 이직이나 이거를 예, 예. 충분히 재교육하고 이런 네. 것까지 보장해주는 네. 사실은 사실은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선진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 사례인데 네. 왜 이게 그 이후에 음. 지속적으로 더 논의되고 적용 가능성들을 다양하게 시도해보지 않는지를 저는 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노동당이 그 이 정규직화를 늘리고 노동시간 단축한다는 것, 저는 그걸 들었을 때 딱 그게 떠올랐거든요. 그런 제가 볼 때는 부분에 아마 좀, 이거 예. 다음에 한번 우리가 다시 주제를 가져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예. 보냐면요. 우리 지금 모든 사람이 일자리 창출 또 그 어떤 양극화 문제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당도 대한민국에서 이 해법을 제대로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학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칙적 문제 제기, 특히 이제 노동당은 계속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원칙적 문제 제기를 하는 곳 아닙니까? 그 문제 제기는 소중하되 사실 해법은 같이 만들어야 돼요. 예, 노동당의 그 작은 인력과 연구 기능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관통하는 해법을 거기서 다 만들어라 하기는 어렵고, 근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죠. 그러면 다른 당과 함께 이거 해법을 근데 만들어줘야 제가 볼 때는 돼요. 해법은 다 준비되고 있는데 혹시 네. 강변수 전임 모르시고 계신 건 아니죠? 다음에 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더 진정하고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쭉 정책에 대한 노동당에 대한 과거 활동, 현재 활동을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젊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젊다. 네, 모든 정책이 이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 이런 걸 많이 접근을 해서 좀 마지막으로 우리 네. 또 여기 우리 세 분 우리 패널로 나오셨는데 노동당에 대한 이 따뜻한, 예? 따뜻한 격려와 뭐라 그러죠? 뭐 바램 뭐 이런 걸 좀 한마디씩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당 의원 우리 사무처장님 아직까지 조만간 시당위원장님. 시당위원 된다고 하니까 시당위원장님으로 불러. 아니 왜 또 그래? 다음 주 다음 주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나오셨으니까 이 네네. 청취자 하신 분들한테 우리 노동당 인천시당 이런 당이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 당 지지해 달라. 가능하면 우리 좀 당원 좀 되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예. 이거 듣고 오시는 분들이 아 그래 노동당 그런 당이었어? 야 내가 당장 지금 가서 빨리 노동당 가입을 해야지. 한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니, 저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듣고 싶은 게 또 뭐. 예. 이 노동당이면 진보정당이고 음. 그러면 유럽이나 많은 진보정당, 좌파정당 이런 그 선험적 경험들을 많이 보고 우리에 맞게 적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왜 지금 우리 대선 또는 대선 이후에 우리 정치 구조의 변화, 뭐 이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전면 확대라든가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이슈화를 안 하는지 저는 참 그게 아쉬운 거예요. 이 진보 정당들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을 누구로 바꾸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다양한 표현, 국민들의 다양한 지지하는 거에 맞는 내가 최선의 정당과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바뀌어야지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 질서지. 네네. 이 진보 정당이 이걸 적극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절차가 해야 되는데 그런 좀 전 듣고 싶어요. 섞어서 좀 같이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네. 조언부터 받는 게 아니었나요? 제가 먼저 하는 조언을 건가요? 해줘야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아니 조언을 별로 지금 관심이 조언을 없어서 해드린 거예요. 조언을. 네네. 조언을 먼저 왜 그런 해보세요. 조언을 안 내는 조언을 먼저 합시다. 중요한 시국에. 내가 볼 때는 좀 준비가 안 된 거 아니죠? 애정이 없는 거 아니시죠? 애정이 있죠. 그거 한마디 좀 돌아가면서 우리 노동당에 대한 이 격려와 이 조언을 좀. 그 이제 강병수 전 의원부터. 예. 네, 저도 뭐 정의당이라고 하는 진보 정당 출신이고 네. 또 과거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같이 해서 그 뿌리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당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또한 정당은 정당으로서 음흠. 사회적 역할과 존중과 네. 존재감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현실과 원칙하에 항상 고민할 것 같고 그럼에도 젊은 활동가들이 거기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참 어렵지만 이렇게 끝까지 하시는 네. 거에 대해서 정말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많은 부침이 있었고 여러 번 있었던 거는 좀 지나치게 좀 이렇게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갈등이었다고 네. 보여져요. 저도 가까이서 봤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떤 그 현실이 이론을 가지고 네. 서로 합치고 나눠지고 하는 시대는 좀 지나갔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알바 노조라든지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또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가
이런 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정치 개혁. 정치 개혁을 진보 정당이 주도해야죠. 정당 개혁.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현실 문제를 가지고 나눠지는 건 좋은데 네. 이론적 문제로 나눠지는 것은 좀 소모적일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원칙적 얘기를 끊임없이 해나가는 정당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그 지원이 요번 정당법이든 선거법의 개정을 통해서 지원돼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역으로 이론에 너무 빠지지 말고 좀 현실 문제를 가지고 적극 함께 하는 그래야 대중들이 이게 참여하고 존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만 좀 이렇게 분열하고 그렇죠. 시키면 그런 얘기인데 자 우리 그다음에 우리 이한구 의원님이 한마디 또 해주시죠. 예, 뭐 저도 좀 그랬습니다. 이제 노동당 쭉 전사 현사를 보면서 진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가장 앞서서 대변했는데 자 지금 양쪽이 있어요. 그 최근에 이제 민중연합당이라고 창당해서 여기도 비정규직 운동을 가장 앞장서서 하는데요. 노동당처럼. 근데 문제는 이 비정규직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하는 이 두의 당이 완전 또 이 기본 정당이나 이 진보정당 노선에서 또 완전 또 상반된 이 길을 걷는 거예요. 통일 문제라든가 뭐 북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러한 그 근본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걸 좀 극복하고 당장 우리 진짜 어려운 분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네. 이런 걸 위해서 좀 더 협력하고 이래야지 진짜 그 정당들이 추구하는 가장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한다는 또 그동안 그런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인이 여러 노력을 통해서 지금 성과를 거둬오고 또 젊은 세대들의 그런 그 비정규직 뭐 직업도 못 구하는 이래서 알바라고 하는 가장 밑바닥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긍정적 부분이 좀 제대로 평가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게 국민들로부터 그대로 받기 위해서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 전면 확대를 위한 거를 최우선 과제로 아까가 해야 얘기했고.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아까 그 조례는 확실히 만들 거면 청년조례. 네, 다행이다. 청년수당. 네. 이성수 팀장님. 저는 이제 그 초기 그 사회당 분들이나 사람연대 이렇게 뵀던 거는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이 싸움을 하게 되면서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당 내에서도 아까 좀 그 이념이나 여러 가지로 원칙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공동의 사안이 생기면 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촛불 전국에서도 비상시국회의로 이렇게 전체가 하나 되는 그다음에 장애인 문제 같으면 이제 같이 하는 것처럼 좀 더 그 이후에 뭐 촛불 문화제라든지 할 때 좀 같이 좀 할 수 있는 단위들끼리 공동 뭐 토론회라든지 뭐 공동 활동들 이런 것들을 좀 시당위원장님 좀 되시면 좀 더 주선을 해서 그런 가운데 서로 얼굴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활동하는 활동 회원들 이제 그 당원들까지도 좀 더 교류를 하다 보면 큰 차이가 되지는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시당위원장님이 좀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세 분이 하여튼 뭐 전반적인 얘기 해줬으면 저는 뭐 얘기하면서 난 뭐 오늘 들어보니까 너무나 노동당이 좋아서 내 노동당 당원 되겠다. 뭐 이렇게 누가 얘기할 줄 알았더만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될 것 같아. 자, 어떻게 얘기하시겠죠? 자, 인천 시민들한테 우리 노동당 이런 당인데 적극적으로 홍보 한번. 먼저 뭐 이한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정치 개혁 관련해서는 저희 오랜 주장이기도 합니다. 예. 대통령과 뭐 단체장 선거는 결선 투표로 가고 국회의원 선거는 전면적 비례대표제 이게 오래된 주장인데 이번 과정에서 저희가 노동당이 그 논의에 빠져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어허. 그래서 문재인, 안철수원, 정의당, 녹색당도 다 네. 같이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빠져 있길래 중앙당에 제가 항의 전화를 아하. 했습니다. 이런 정치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예. 강하게 했다가 이제 뭐 그런 논의는 항상 동의하고 있는데 네. 뭐 그게 아쉽게도 빠졌다고 중앙당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국민주권 원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 문제가 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가 비리나 이런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강화하기 위해서도 네. 결선 투표제랄지 비례대표제 이런 네. 정치 개혁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저희가 뭐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뭐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때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의 재정 구조로서는 안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되게 하려면 판을 바꾸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촛불 전국 역시도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존에 있는 정당이랄지 아니면 물론 진보 정당 역시도 그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번 대선 역시도 뭐
이합집산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고 뭐 반기문 같은 사람 막 영입하려고 글쎄 말이에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 역시도 뭐 네거티브 선거로 가지 않냐. 그리고 정책보다는 도덕성이나 인격적 자질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나 새로운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만들어 보고 싶고요. 네. 지금의 노동당으로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차근차근 뭐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을 펼쳐 보일 거고 아마 이제 올해 2017년부터는 제가 또 위원장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더욱더 만들고요. 또 노동당이라고 하면 뭐 속된 말로 이렇게 꼴통 정당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하. 다른 데와 이게 뭐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대로 지키고 또 사회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많은 정당이나 단체들과 연대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는 뭐 저도 솔직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듣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이 촛불로 이렇게 타오르는 그 불길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저희 노동당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아유, 뭐 청산유수야. 시당위원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노동당 하여튼 그 사무실이 아까 본 것대로 그 주한역 뒤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있죠. 네네네. 그래서 다음에 가면은 뭐 일반 시민들 가면은 커피도 좀 주고. 그죠? 네네네. 네. 그래서 좀- 커피도 드리고 거기서 뭐 담소도 나눌 수 있고요. 제가 그러니까. 거기를 쓰니까 여름에 한참 더웠잖아요. 네. 당원들이 에어컨 쐰다고 다들 아하. 사무실로만 오시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아하. 여름에 오시면 에어컨도 잘 틀어드릴 테니까. 집에서 들지 말고. 네네. 네. 하여튼 뭐 오늘 장시간 동안 하여튼 그 노동당 인천 시당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장시정 사무처장과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시당 위원장으로 이제 곧 되실다고 하니까. 네, 위원장으로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